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하나은행 사이트에서 그 재무제표 보면 2022년 4분기 재무제표 이게 나와요. 엑셀 파일로 있어요. 예. 직접 클릭해서 눌러봤는데 진짜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 주말 사이에 첼시 인수와 관련한 이 뉴스에 우리나라 이야기가 많이 들어갔어요. 대한민국 얘기가 많이 들어갔는데 바로 이 하나금융 그렇죠. 쪽에서 이게 아마 이 콘텐츠를 통해서 혹시나 조금 이제 아마 주말 사이에 정리가 다 되셨겠지만 잘못 조금 전해졌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거나 아니면 타이틀만 보고 이렇게 했다거나 이게 이제 정리가 될 텐데 이 지분 투자의 개념으로 하나은행의 이야기가 계속 들어갔습니다. 특히나 하나은행이라고 그러면 사실 K리그와 한국 축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에요. 대표팀 경기도, 맞아요. K리그 경기도, 네. 대전 경기도 그렇지. 다 하나은행, 뭐 하나 원큐 다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되게 오래됐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저희 오랫동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또 홍보팀의 또 차장님 한 분과 어허. 같이 콜라보해서 콘텐츠도 제작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법인 주거래은행도 하나은행입니다.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회사 와서 카드 하나 만들었고 잘 쓰고 있습니다. 예. 네, 제 주 카드 등이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법인 계좌는 다 하나은행이랑 연결되어 네. 있습니다. 괜히 기분 좋아. 아 좋죠. 네. 하나은행 그 광고나 저희 한번 넣어주시죠. 지난번에 예전에 한 것도 좀 오래됐는데 한번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많은 K리그 팬분들이 쓰시는 축덕 카드도 있죠. 그치. 네, 그런 것처럼 하나은행은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데 어쩌면 첼시 팬분들한테 더 친숙한 은행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될 수도 있죠. 네, 아마 주말 동안 여러 기사들은 많은 분들께서 접하셨을 것 같아서 그냥 기사 풀이보다는 우리가 좀 간단하게 이 내용들의 핵심을 한번 좀 네, 서머리를 쫙 해보겠습니다. 일단 OX 퀴즈를 먼저 내볼게요. 하나은행이 입찰에 성공할 시 유럽 축구 구단을 소유한 최초의 한국 기업인가? 이거는 이런 게 이렇게 물어볼 때 보통 아닌 거거든요. 맞아요. 아닙니다. 예, 아니다. X. 이게 왜냐? 예전 그 97년도 당시 옛날 기사들을 구글에서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대우 그룹이 폴란드 구단을 인수한 적이 있었어요. 1997년에 레기아 축구단. 네. 네. 그래서 레기아 대우 축구단으로 그 당시 이름이 지어졌는데 그때 그 김현애 기자, 현애 형의 그 칼럼도 적혀 있거든요. 보면은 그 선수들 여기 그 대우 로고 받고 이렇게 경기 뛰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고 벨기에 투비즈 이 그룹도 이 구단도 2014년 이제 국내 스포츠 마케팅 기업인 스포티즌이 네. 벨기에 AFC 투비즈를 인수한 적이 있었죠. 그 투비즈의 선수 한국 선수 좀 갔었어요. 그것 황진성, 때문에. 맞아요. 네, 황진성 선수가 여기서 뛰었었고 또 이제 한국인으로만 놓고 봤을 때 첼시 로버스라는 구단이 있잖아요. 요 저기 뭐야 김수로 아저씨. 맞아요. 네, 배우 김수로 씨께서 네. 한국인의 이제 인수로 따졌을 때는 아마추어 구단이긴 하지만 김수로 구단주가 또 첼시 로버스를 운영하고 있었죠. 요거 가지고 달수아 씨도 가고 그랬잖아. 맞아요. 프로그램도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럽 축구 구단을 소유한 최초의 한국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먼저 따져봐야 될 거는 하나은행이 만약 첼시 입찰에 성공한다면 유럽 빅리그 메가 클럽 인수를 한 최초의 한국 기업으로 표현해야 정확할 것 같아요. 네. 뭐 메가 클럽까지는 그냥 어떤 주관적인 어떤 해석이라고 본다면 유럽 빅리그로만 범위를 좁혀보아도 이거는 최초의 사례다. 그래서 유럽 빅리그라는 얘기가 꼭 들어가야 되고 실제로 곧 이제 설명을 드릴 인수 관계자 카탈리나 킴도 비슷하게 언급을 했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유럽 빅리그에 인수를 하게 되는 최초의 한국 기업을 사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뭐 이따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하나 혼자 들어가가지고 첼시 인수전에 뛰어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컨소시엄이죠. 네, 컨소시엄입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얘기할 때 당연히 CMP 스포츠라는 업체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맞아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하나은행은 왜 첼시의 진심인가? 그리고 진짜 첼시의 진심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인수 후보군 중에 사우디 쪽도 링크가 났는데 사실 중동이면 다들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돈이 다 워낙에 많고. 그렇죠. 오일머니. 이 사람들은 사업이 아니고 약간 FM식으로 진짜 우리가 게임하듯이 접근을 하니까 취미 삼아서 내 돈 한번 이렇게 써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네. 물론 그 중에 또 위험 요소도 있죠.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그래. 인수만 하고 돈을 안 써서 구단을 그냥 망가뜨려 놓고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후자 같은 경우도 많고 전자 같은 케이스는 그것도 있죠. 이제 요즘에 많이 표현하는 그 화이트워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포츠 그룹을 인수하면서 본인들이 예를 들어 어디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좀 불법적인 일이나 뭔가 좀 미심쩍은 일들로 돈을 버는 그 이미지를 세탁할 수 있거든. 네. 스포츠 그룹이 사실 그렇게 하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경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도 사우디 자본이 이미 그 이제 뉴캐슬 쪽으로 들었던 빈살만 쪽도 그런 의심이 좀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그 인수가 좀 많이 느려졌잖아요. 좀 느려졌죠. 네. 그다음에
로만도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주로 언급된 리스트는 보엘리 그리고 리케츠 가문 하나그룹 이 정도인데 또 하나 있죠. 영국의 부동산 재벌 니켄디. 근데 이 스카이 스포츠의 마크 클레인만의 지금 기사에 따르면 하나은행 CMP와 단일화의 논의 중에 있대요. 같이 지금 합쳐서 하나의 컨소시엄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그때도 우리 한번 얘기했지만 단위가 크다 보니까 묶어서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요즘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니켄디, 하나은행, CMP는 서로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네. 같은 어떤 컨소시엄을 이루고 첼시 인수에 뛰어들 수 있다. 그러면 뭐 하나 그룹하고는 그냥 같은 편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도 있겠죠. 니켄디 이 아저씨는 첼시에 진짜 진심이던데. 네. 엄청 이 열렬한 서포터더라고요. 그래서 첼시 팬분들 기준으로는 그냥 돈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사우디 쪽 얘기 나왔을 때 좀 긍정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네. 한편으로는 로만의 그냥 좋은 점만 놓고 봤을 때 로만은 사실 뭐 네. 딴 거 다 빼고 첼시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긴 맞으니까 그거는 구단의 애정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구단주도 구단에 그래. 대한 순수한 애정만큼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또 우선시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니켄드는 제가 보기에도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언급되는 리스트들 중에 하나은행이 돈은 상당히 많다는 평가가 지금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봤을 때 네. 일단 우리나라도 그냥 전 세계 어떤 나라를 비교해봤을 때 잘 사는 나라에 속해요. 그래서 당연하죠. 우리나라 대기업의 재정은 축구계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세계적인 어떤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당장 우리나라 대기업들 운영에 나서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밀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뭐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는 프로스포츠가 대부분 굴지의 대기업들이 뛰어들어서 네. 기업 구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 농구, 야구, 축구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배구도 마찬가지고. 만약 그런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 기업 뭐 삼성 예시로 들었을 때 삼성이 차라리 첼시 구단 인수해가지고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근데 그런 형태가 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삼성 할 수 있죠. 근데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하죠. 네, 여러 가지 뭐 그 본인들의 사업 방식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삼성이라는 그룹의 브랜드 가치는 이미 갤럭시라는 어떤 그 확실한 휴대폰 시리즈를 비롯해서 물론 요즘에 갤럭시 이슈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긴 하지만, 안 써봐서 잘 몰라요. 참고로 저는 아이폰을 좋아합니다. 네, 저도 아이폰을 쓰긴 하는데 네. 그게 어떤 이슈인지는 잘 몰라. 근데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니까 뭐 문제가 좀 있었구나. 네. 뭐 이런 거. 예. 아무튼 그렇고 뭐 그런 다양한 어떤 그동안의 전자기기의 인지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굳이 스포츠 구단을 인수해서 뭔가 벌어들이는 수익 구조가 기업의 입장에서 메리트가 크지 않고 네. 홍보 효과도 지금 당장 삼성한테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볼 뭐 수가 있어요. 스폰서십 정도 넣고 그러는 거지. 네.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들 대부분은 이제 못 뛰어드는 것보다는 안 뛰어드는 거라고 네. 봐야 되는데 하나그룹의 경우는 지금 뛰어들 만한 요소가 충분히 있다. 근데 그 요소가 무엇인지는 조금 뒤에 보도록 네. 하겠고 은행의 자본력을 무시할 수 없죠. 음. 지금 뭐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하나은행 사이트에서 그 재무제표 보면 2022년 4분기 재무제표 이게 나와요. 엑셀 파일로 있어요. 예. 직접 클릭해서 눌러봤는데 진짜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아니 아까 형철이가 뭐 하는데 진짜 찾아왔어. 형 이런 건 어디서 봐요? 그래갖고 재무제표 봐봐봐. 그랬는데 이제 아무래도 재무제표 보는 네. 법을 모르는 경우에는 네. 나도 뭐 학부가 그거니까 예전에는 봤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중요한 거 몇몇 개만 보는 거 말고는 자세하게는 또 이제 기억 안 나는 것도 네. 있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어떻게든 뭔가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 스크롤도 넘겨보고 했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그냥 그 뉴스 기사 아니면 네. 커뮤니티 댓글에 나와 있는 내용만 뭐 그냥 얼추 그 정도다. 그래서 나와 있는 언급되는 얘기들 중에 주는 뭐 사실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하나은행 순자산이 지금 10조 대고 네. 운용 자본은 한 5에서 600조 정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 봐서는 역시 이 하나 그룹 자체가 돈이 많다. 그래서 충분히 인수 과정에 있어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저희 구독자분께서 또 금융 쪽에 또 전문가이신 분이 요 관련된 이야기를 쫙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되게 전문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100%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도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축구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분이 정리해 주신 거 이한결님 감사합니다.를 이야기하자면 하나은행이 직접 인수를 하는 것은 은행업법상 좀 어렵다. 그래서 우회에서 사모투자펀드를 설립을 해서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나은행이 간접적으로 인수를 하는 방식은 괜찮을 수 있는 게 지금 하나은행은 현금성 자산이 좀 많아서 배당 압력을 좀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셨거든요. 그거를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는 방식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하나손해보험이나 하나생명이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하나금융그룹 중에서
해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은행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하나은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단독으로 진출할 가능성은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조 원의 이 돈이 들어간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1년치가 넘는 순이익을 한 방에 쓰는 것은 리스크가 좀 크고 하나 금융지주가 매수하는 것도 좀 쉽지 않고 대신에 하나 금융지주, 하나은행, 하나생명, 하나카드가 같이 연합으로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저희가 이따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뭐 저희가 다 알긴 어렵지만 뭐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분이 종합해서 이야기하신 거는 배당 압력에 좀 벗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첼시라는 구단이 좋은 자산이고 그리고 주주들의 압박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첼시 인수는 하나은행과 하나금융그룹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매력적인 제안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라이트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보엘리의 가능성이 꽤 큰 부분 리캔디, CNP그룹과 연합해서 이 지금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한결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당장 운영에 뛰어들어도 될 만큼 역시 엄청 좋은 편이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은행은 어떻게 첼시에 뛰어들 것인가? 이제 이 부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 CNP 스포츠와 하나은행이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를 할 겁니다. CNP 스포츠는 유럽 에이전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포츠 에이전시고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그 카탈리나 킴이 CEO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런던에 이제 지사가 있습니다. 네. 네, 카탈리나 킴은 과거에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한국 선수들이 유럽에 더 많이 진출하고 활약하기 위해선 해외 클럽 중에도 한국인 구단주가 필요하다. 뭐 이거는 사실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CNP 스포츠가 한국 기업과 이 유럽 구단과 같이 스폰서십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동안의 성과들을 내왔다고 전해져 오는데 특히 이 CEO인 카탈리나 킴은 이미 진작부터 한국인 구단주가 해외 구단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파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 봤을 때 지금 하나그룹이 뛰어드는 이 컨소시엄 자체가 CNP 입장에서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였구나,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이 그 축구적인 포인트에 대해서 언급한 경우가 예전에도 뭐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언급들이 막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시 좀 그동안의 계획이 있었다는 점을 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하나은행은 왜 첼시 인수에 뛰어들었을까? 아까 얘기 드렸죠. 당연히 재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더 풍족한 기업들도 있지만 그들은 안 뛰어드는 거라고 보는 게 맞다. 근데 하나은행은 뛰어들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네. 이건데 은행의 입장에서 지금 첼시 인수에 뛰어드는 거는 투자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첼시의 일단 브랜드 가치나 아니면 이 첼시가 워낙 우승을 참 자주 하는 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미지로 봤을 때 여기는 위닝 클럽이라는 느낌이 딱 드니까. 당연히 축구 클럽도 우승과 같은 가치 창출을 해나가는 것도 네. 구단을 인수하는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첼시는 우승 등의 가치 창출이 꾸준한 팀이고 기존의 브랜드 가치가 있고 또 구단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수익 등을 고려했을 때 아마 하나은행은 우리가 이거 투자하는 사업으로 첼시 인수에 뛰어드는 거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아마 느꼈을 거예요. 딱 하나 좀 뭔가 약간 이질적인 거는 하나은행 하면 생각나는 컬러가 그린이에요. 그린이죠. 옛날부터. 네. 우리나라에서 파란색 하면 생각나는 은행이 우리은행, 신한은행. 네. 그다음에 IBK 기업. 기업. 이쪽이 네. 좀 파란 쪽이거든. 국민은행은 노랑. 이렇게 네. 딱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잖아. 맞아요. 근데 이제 첼시가 워낙 블루스니까 그거 말고는 뭐 그 외국에서 초록색 하면 생각나는 빅클럽이 어디 있지? 셀틱. 셀틱. 아니 브레멘. 브레멘은 그 정도 있고. 브레멘이 진짜 녹색. 예. 아니면 우리나라 전북 요 정도가 이제 초록색이잖아. 맞아요. 근데 뭐 색깔은 조금 뭐 이질적인 게 있습니다만 뭐 그거랑 상관 있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뭐 구단 운영을 하는 거니까. 네네네. 예. 근데 그 약간 이질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은행 입장에서는 첼시라는 구단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좋은 투자 사업의 일원으로 볼 것 같다. 예. 저는 이제 롤판을 잘 모르지만 기사를 찾아보니까 뭐 T1 카드도 만들고 롤 대회도 하나은행이 많이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롤에도 이 하나은행이 많이 이제 뛰어들었듯이. 이런 거 많이 해요 하나은행이. 하나 원큐 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 원큐 캐리건 2022 이거 있잖아. 하나 원큐 앱이야 앱. 네. 저도 그래서 그 하나 카드를 우리 회사 들어오면서 카드 만들어 쓰고 있어요. 네. 하나 원큐 좀 잘 쓰고 있습니다. 뭐 저희도 그 이제 그 월급 통장 하나은행에서 개설하고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원큐페이라고 하죠. 예. 네, 되게 이게 웹 결제 굉장히 간단하게 잘 되고 투자를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가장 큰 효과는 국제적인 홍보예요. 네. 동남아시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이 국가들이 지금 하나은행이 뛰어들려고 하는 나라들이기 하면서도
이 나라들이 모두 프리미어리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축구랑 프리미어리그 인기 여기 동남아 장난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ACL만 봐도 동남아 팀들 가면 그 관중 열기랑 이런 게 진짜 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인기가 한국에서 축구가 이렇게 인기가 없었나 민망할 정도로 동남아 인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 나라들 중에 대부분이 또 영어권 국가들이 많아요. 그렇지. 그래서 많이 쓰죠. 같은 영어권이니까 프리미어리그가 진출하기 쉽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프리미어리그가 동남아에 의존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엄청 큽니다. 상당히 큽니다. 중계권료도 되게 비싸게 받고. 맞아요. 이게 상위권에 닿을 네. 정도니까. 그래서 동남아 시장 자체 무시할 수 없는데 해당 국가에서 만약에 첼시를 운영하는 구단주 하나은행 이렇게 딱 알려지게 되면 그럼 이제 이미지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가겠죠. 그렇죠. 해외에서는 축구 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그룹이 축구 구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 브랜드의 신용도가 올라가는 게 있대요. 예전에 전북현대도 현대자동차가 결국 전북이라는 구단을 운영하고 있기 네. 때문에 축구 구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에서 신용도가 높게 평가받은 경우들이 있다고 이것도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국가에서 이제 입지가 올라간다는 점 그리고 이외 국가에도 당연히 이제 홍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은행 입장에서는 보다 더 많은 이 사업체 해외에서의 어떤 진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명 축구 구단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국제적인 인지도와 신뢰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거는 타 중소은행을 인수합병하는 데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이게 고객을 가장 쉽게 유치할 수 있는 법은 그냥 다른 중소은행을 인수합병해서 그 은행의 고객을 우리 고객으로 만드는 거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수합병에 유리하다. 지금 국내 은행들이 상당히 많은 은행이 해외 사업과 동남아 진출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나은행은 그 과정에 축구를 통해서 조금 더 이 동남아 국가에 대한 확실한 진출을 노리겠다라는 부분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하나은행이 단독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뭐 지금 얘기로 나오는 거는 CMP 그다음에 니캔디랑 네. 같이 묶여서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같이 첼시 쪽에 손을 담그는 거기 때문에 별의별 이야기들이 같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러나 첼시의 인수 주체가 어디가 될지는 전혀 알 수 없다. 맞아요. 이쪽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사실 유력하다 얘기 나오는 데 중에 하나가 또 보엘리잖아. 맞아요. 이쪽도 되게 강력해 보이고. 어쨌든 아직은 경쟁이고 네. 그래도 이렇게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그죠? 사실 일종의 마케팅 효과는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은행은 축구의 진심이라는 거. 워낙 알고 계시잖아. 네. 우리나라에서 축구하면 생각나는 기업 중에 하나가 하나은행이니까. 자, 그럼 우리가 그냥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진짜 이렇게 해갖고 니캔디, CMP, 하나은행 이쪽이 첼시를 인수했어. 네. 그러면 우리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첼시가 녹색이 될 것인가. 예,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